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영화 신작 리뷰 방송으로는 아마 올해 2024년의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얼빈이라는 영화 다루면서 2024년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또 뭐든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아진다. 굉장히 2024년 특히 연말에 많은 일들이 사회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끝이 좋으면 또 좋다 이거예요. 해서 오늘 저희 방송 그 끝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실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리볼버 에피소드에 출연해 주신 이후로 꽤 오랜만에 출연해 주시는 게스트 분이신데요. 군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군어입니다. 이게 끝을 장식하는 방송이었군요. 모르셨어요? 올해 이제 다 갔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이 뜨뜻미지근한 반응 뭐죠? 이렇게 대단한 회차인 줄 알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을. 선배님들의 연말을 네. 제가 망칠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그래도 출연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 모르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출연을 해주셨던 그 전도연 배우 주연의 리볼버 그 영화를 다뤘던 저희 방송 에피소드가 꽤 호응이 좋았거든요. 모르시겠지만 또 그 그런 거 안 알려주시잖아요. 지금 알려드리잖아요. 팟빵 스트리밍 조회수랑 그렇게 꽤 짭짤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2024년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군원님이 와 주셨는데요. 좀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근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시다시피 제가 일을 좀 하고 싶을 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올해 일을 쉬다가 좀 일을 해볼까 했거든요. 그 영화계 쪽에서 일하고 네네. 계시죠? 다시 일을 해볼까 미팅을 좀 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랑 맞는 작품들이 아니었어가지고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대로 놀아도 되나. 왜냐면 통장 잔고를 계속 빼다 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계기로 테니스 레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받고 있었는데 그쪽 기간이 끝나고 새로 레슨을 알아보다가 국가대표였던 코치님 자리가 어떻게 났다는 소문이 나서 뭐 정확히 사연이 긴데 우연찮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평일 낮 시간에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레슨을 받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일을 조금 더 쉬어야겠다. 평일 낮 시간을 빼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일보다는 테니스에 집중을 해야겠다. 내년에는. 저기 좀 외람되지만 죄송하지만 제 머릿속에 지금 세 글자가 딱 떠올랐거든요. 죄송하고 외람된다는 말을 먼저 하고 말을 왜 하세요? 그럼 하지 말까요? 뭔데요? 별건 아니고 배짱이요. 생각보다 제 노동 수입이 많지 않아서 배짱이로 사는 게 조금 더 즐거운 삶이긴 합니다. 이게 또 저희 방송 처음 출연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또 군원님을 잘 모르는 선배님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테니스 치는 걸 또 취미로 하시고 영화계 쪽에서 그 스텝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작품 어떤 거를 할까 미팅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평일 낮 시간에 테니스 코치를 받기 위해서 더 쉬게 되었다. 이게 근황이네요. 맞습니다. 그 외에 근황이 없어요. 아시죠? 그 동화의 끝 겨울의 배짱이들은 다 동사에 죽습니다. 제가 지금 추운 겨울을 나고 있긴 한데 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또 패딩을 두껍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얼어 죽지 않으실 것 같고 뭐 어쨌든 근황을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보기는 했는데 뭐 앞서 오프닝을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봐야겠죠? 이 방송이 업로드될 때쯤에는 며칠 채 남지 않은 상태일 것 같은데 우리 군원님께는 이번 2024년이 좀 어떤 해였는지 좀 궁금하고요. 다음 해 다가오는 2025년에 좀 목표가 있으시다면 무엇일까? 제가 2023년이 진짜 바빴거든요. 23년에? 네, 그해 어쨌든 영화 촬영하고 뭐 마무리하고 굉장히 안 쉬면서 일을 했었어가지고 또 공개할 순 없지만 또 엄청난 영화였죠?
아니요. 엄청난 영화는 영화였죠. 엄청난 영화였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엄청난 영화를 또 우리 군호님이 관여하셨었다는 거. 근데 이제 그 작품을 끝내고 약간 쉬어야겠다라는 생각 반과 일을 그래도 사람이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반으로 24년 좀 어영부영 지나가긴 했어요, 솔직히. 일을 하다가 또 끝나면은 쉬고 일을 하다가 또 쉬고 약간 하나의 쉬려면 제대로 쉬어야 되는데 네. 딱히 그런 것도 없이 애매했구나. 네, 애매했어요, 굉장히. 네. 그래서 25년에는 확실히 쉬어야. 이거 뭐 배짱이 토크예요? 근데 이게 쉬는 것도 쉬어본 사람이 잘 쉰다고. 말은 이렇게 해도 또 어디서 일 하자고 하면은 네. 또 어영부영 가서 또 하고 있을 거예요. 어영부영이 안 좋은 건데. 뭐 쉴 땐 확실히 쉬시고 일할 땐 확실히 일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중간에서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뭔가 하나에 올인하는 것이. 그리고 특히나 저희처럼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직장은 일이 왔을 때 해야 될 것만 같은 그 초조함이 그쵸. 저를 자꾸 짓눌러요. 이게 아무래도 영화 스텝, 영화 제작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영화 촬영 때만 이렇게 탁 진행을 또 하시고 또 잠깐 쉬셨다가 다음 영화 촬영 때 또 탁 하시고 약간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군호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2025년에는 어쨌든 좀 더 확실하게 배짱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다. 방송의 진행자로서 지금 굉장히 난감합니다. 뭔가 아니 근데 뭐 뭔가 희망적으로 제가 여기서 뭐 아니 여러분 제가 25년에는 뭔가 금전성실하게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 해도 뭐 선배님들 뭐 크게 안 와닿으실 거고. 그쵸. 제 사실이 이런 거를 뭐 어떡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꿈꾸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군원님 포함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선배님들이 올 한 해 2024년도 진짜 힘차게 달려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쉬시는 그런 또 시간은 또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연말 연시 맞이해서 안 그래도 뭐 송년회다 신년회다 바쁘실 것 같은데 좀 그때 푹 쉬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군호님의 배짱이스러운 2025년 다가올 신년의 목표도 거창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2024년 한 해를 사시면서 좀 유독 떠오르는 순간이나 이거는 좀 2024년에 썸네일이 될 것 같다 이런 순간이 좀 있으셨나요? 계엄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계엄이 너무 우리 모든 대화의 소재와 주제를 다 하이제킹해간 면이 있다니까. 이게 그 딱히 그 이전의 경험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24년이라고 해서 대단히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24년이 무난했던 해였었어요. 12월 2일까지는. 네. 근데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뭐 계엄에 의해서 당장 삶이 힘들어지거나 당장 피부로 와닿은 거는 없는 사람이지만 물론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아니 근데 그 군원님뿐만 아니라 뭐 지난 저희 방송에서 몇 번 계엄 관련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긴 해서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군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전 국민에게 좀 일종의 계엄 트라우마를 남겨준 사건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진 않았잖아요. 그쵸. 수사라든지 이런 탄핵 관련된 어떤 절차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그것도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분들께서 좀 더 팍팍한 느낌을 받으시는 연말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아마 모두가 눈을 질끈 감았던 날이 아닐까 싶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쵸.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저는 영화에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겠지만 국뽕 관련 요소 또 너무 이런 게 과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좀 느끼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미디어에서 위대한 나라, 뭐 위대한 국민들 이렇게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수식할 때마다 뭐 그것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느끼하지 않나 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나라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네 국민 위대한 국민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전 약간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그런 표현들을 받아들이던 사람이었는데 요 몇 주간 저도 직접 여의도에 가봤고 네. 또 최근에 남태령 대첩이라고 불리는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사건 제가 남태령에 가진 못했지만 관련해서 뉴스나 이런저런 영상들 살펴보니까 위대한 나라까지는 모르겠지만 위대한 국민은 어쩌면 좀 맞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심으로. 역시 그 이등방문이 네. 옳은 평가를 하얼빈에서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또 관련 대사를 아니 저는 이게 너무 시기적절해서 나 좀 그 생각도 했어. 그러니까 영화 개봉 직전에 뭐 이렇게 술수를 부려서 아니면 또 그럴 수 있어. 자막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 일본어 모르니까 릴리 프랭키 배우가 일본어로는 뭐 아주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겠지만 좀 대사로 이렇게 했는데 아다르고 어다르게 약간 그 완역을 이렇게 자막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아닙니다. 의심입니다. 그 저희끼리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요. 맞아요. 합리적 의심도 아니에요. 그냥 불합리한 의심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시기를 잘 선점했다.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어쨌든 뭐 군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배님들 모두가 2024년의 썸네일을 국회의 그 모습으로 아마 선정하시지 않을까. 자이든 타이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2024년에 저도 그렇고 군원님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다른 순간들이 많았을 텐데 또 이렇게 연말에 이런 사건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조금 그 모든 것들이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우리 모두 영차해서 우리나라 정상 영업합니다. 이렇게 깃발을 나부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자고요. 어쨌든 이렇게 군원님의 근황 듣고 있는데요. 선배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는 지근님께서 멋진 사진과 함께 영화학개론 2024년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도 잘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 간의 행복 기원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진짜 감사하고 귀여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그 2024년도 많은 선배님들이 새끼는 지금님을 포함한 많은 선배님들이 저희 방송 사랑해 주셔서 진짜 무사히 저희도 이렇게 2024년을 완주할 수 있었다. 진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저희도 너무 사랑하고 새끼는 지금님을 포함해서 모든 선배님들의 간해에도 행복함이 깃드시기를 바라보아요. 댓글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행운의 카자르님 댓글은 우리 군원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 게임을 할 때 그리핀도르를 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속에서 슬리데린이 죽음 주문이 손맛이 좋았습니다. 저 왠지 알 것 같네요. 뭘 알아요? 게임은 안 해봤지만 저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폴라 익스프레스가 떠올라요. 크리스마스 모두가 잠이 든 날 집 앞으로 지나가는 기차를 타고 선물 공장으로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에 하초코의 하초코 노래까지 불러줘서 따스운 영화예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보고 싶네요. 너무 댓글 감사드립니다. 폴라 익스프레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작품 말씀하시는 거겠죠? 보셨나요? 네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군대에서 봤는데 근데 군대에서 뭐 어떻게 TV로? 아니요, 군대에서 제가 이제 영화 트는 일을 했었어가지고 맞아요. 예. 연말은 아니었고 연초 겨울 감성으로 한번 봤었는데 그때 처음 본 거기도 했지만 근데 제가 그때는 이 따스함을 느끼기에 여유가 없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군복을 입으면 그래요. 왜냐면 아까 전에 이제 올려주신 댓글을 보고 영화가 굉장히 따스운데 왜 그때 안 따스웠지라 생각을 하다가 군대에서 봤다. 그리고 심지어 군대의 겨울 장난 아닐 수도 있겠죠? 그쵸. 네. 끝인가요? 너무 이제 군대 얘기 또 TMI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 군원님 표정이 그 10년 전 군부대로 다녀오신 듯한 표정이었어요. 촤라라 주마등 펀치. 폴라 익스프레스 저는 정말 어릴 때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봤을 때는 저도 진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님이 그 이전에 뭐 백투더퓨처 시리즈라든지 포레스트 검프라든지 정말 좋은 작품들 많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3D CGI 기술에 푹 빠지셔가지고 폴라 익스프레스, 뭐 베오울프, 짐 캐리 나왔던 크리스마스 캐럴 이런 영화들에 천착하시느라 좀 예전의 퍼포먼스를 요즘에 못 내고 계신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은 아쉽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해리포터 게임에서는 그리핀도르를 또 선택을 하셨지만 슬리데린이 사용하는 죽음의 주문 손맛이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리포터 좋아하시나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뭐 아까 상현 씨도 얘기도 했는데 책도 완주를 못했고 영화는 겨우겨우 그냥 내용만 아는 수준인데 그게 약간 책을 읽었을 때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근데 영화가 나오니까 괴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아, 원작 책과 영화 사이에 책에서 제가 한 상상과 영화가 만들어준 이미지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컸는데 어느 순간 그래서 둘 다에게 관심이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한 4, 5권쯤에서 하차를 했고 영화는 4편 브레잔인가요? 거기서 4편이 브레잔이죠. 완벽히 하차를 하고 이제 완벽히 하차. 그다음부터는 이제 짤과 유튜브 리뷰 같은 거 주로 쇼츠 위주로 이제 쇼츠로 다 본 것 같아요. 영화를 다져서 보셨네요. 다짐육으로 보셨네요. 진짜 영화를 이렇게 보는 거 진짜 싫어하고 저 영화 리뷰 채널 다 차단하는데. 근데 왜 우리 해리포터에겐? 그니까요. 근데 왜 우리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님에겐 왜 그의 작품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셨죠? 그러니까 해리포터는 보통 본가에 가서 OCN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다 보지 않고 이제 틀어져 있을 때 보고 이제 네. 광고나 넘기고 이런 식이었는데 다시 앉아서 볼 마음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군원님, 죄송합니다. 군원님, 예? 내년 상반기까지 완주하고 오세요. 검사합니다.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님한테 예의가 아니에요. 그 아까 전에 뭐라고 하셨죠? 그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님 천착하고 계시다고. 네. 그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왜요? 저는 지금 행운의 카자르님께서 폴라 익스프레스 너무 좋았다고 따스운 마음이라는데. 아, 물론 그 영화가 저기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님 작품 다 돈 내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시간 내서 봤어요. 좀 진상 마인드 아니에요? 데이비드 돈 냈으니까.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님의 작품 제대로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사퇴하세요. 지금 어디서 그냥 지금 그러니까 돈 내면 깽판 쳐도 된다 이거예요? 비교할 걸 비교해요. 난 당당한 소비자야. 나는 돈 주고 디즈니 플러스도 아니 뭐 구독을 제가 해서 무슨 누누 TV에서 봤어요? 근데 그 얘기가 재밌네요. 그 원작을 읽으셨을 때 너무 재밌게 읽으셨는데 영상화된 그 리메이크작을 보셨을 때 느껴지는 괴리, 여기서 이제 하차를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원작 읽으신 부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확히 퀴디치 경기였는데 그 제 상상을 깨는 부분이 그랬습니다. 근데 해리포터 좋아해요. 유니버셜 가서도 해리포터 어트랙션 제일 재밌었고. 근데 왜 다짐육으로 드셨죠? 왜 생고기로 드시지 않고 왜 다짐육으로? 가끔은 너겟이 땡길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꼭 보고 오세요. 네네. 8편까지? 8편까지 있어요? 그럼요. 죽음의 성물 파트 1, 파트 2라서 8편까지 있다고요. 아, 그쵸. 네네. 정신 잘 차리시길 바라겠고요.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님에게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궁금한데 여쭤봐도 돼요? 그러면 사실 해리포터뿐만 아니라 원작이 소설이든 뭐 게임이든 뭐 공연이든 이렇게 리메이크한 영상화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장르 불문하고 뭐 네. 국적 불문하고. 그쵸. 제일 좀 만족하셨던 그런 리메이크작이 있으실까요? 와,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건 뺍시다. 반지의 제왕. 사실 그건 좀 넘사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책을 안 읽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그 대도시 사랑법 방송 들었거든요. 저희 방송. 근데 루루님이랑 안다다씨님이 상현 씨가 갑자기 하는 질문에 굉장히 불쾌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질문을 사전에 공지 없이 이렇게 마구 쏟아내냐? 네, 저도 그게 매우 불만입니다. 지금 좀 당황하셨나요? 당황이 아니라 불만스럽다니까요. 아니 저도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저희 방송 그냥 애드리브 사이퍼예요. 애드리브 사이퍼라. 여기 뭐 대본도 없는데 뭐.
아니 지금 방송 중에 누가 이렇게 깊이 한숨을 쉽니까? 이런 거는 알아서 잘라주세요. 들으시는 선배님들 다 나가 떨어지신다고요. 와 근데 진짜 어렵다.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왓챠 들어가서 내리고 있는데 지금 4.5까지 내려왔거든요. 별점이요?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실화 기반인 경우에 영화화는 더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러시 더 라이벌이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베이스로 하는 작품은 네네 뭐 그런 것들은 더 좋은 작품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사실을 오래전의 뉴스나 다큐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긴박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중계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중계뿐만 아니라 앵글도 다양하고 그쵸. 음악까지 있고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원작 소설이 있는 영화를 엄청나게 찾아보지도 않지만 원작 있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이긴 영화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영화가 무조건 못나다는 생각으로 일단 봐요. 좀 내려놓고 봅니다. 영화밥을 드시면서도 오히려 영화가 소설을 이길 순 없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따지자면 재밌다는 개념으로 마션 뽑겠습니다. 리들리 스콧의 마션. 네네. 그쵸. 그 영화 재밌죠. 네, 전 책도 재밌게 읽었는데 책이랑 영화랑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데이비드 오 러셀 감독이었나요? 네.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저는 소설을 안 읽어봐가지고. 저는 소설 먼저 읽고 영화 보긴 했었는데 소설도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실버 라이닝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소설이 어쨌든 두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어쨌든 둘 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인물들 묘사하다 보니까 그 인물들에 대한 굉장히 분량이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를 하거든요. 네. 소설에서. 그래서 약간 힘든 게 있어요. 그거를 심리를 따라가야 되고 묘사를 제가 상상해야 되는 거에 약간 버거움이 조금 있는데 엄청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근데 영화가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그쵸. 영화는 진짜 정신 나간 두 사람 폭주 기관차이기 때문에 깔끔하죠.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저는 실버라인 플레이북과 마션 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션도 마션인데 개인적으로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너무 재밌게 본 작품이어서 확실히 조금 선배님들도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그나마 제가 좀 떠올린 거는 그 디자이너 유명 브랜드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톰 포드가 또 연출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녹터널 애니멀스라는 작품 제가 그 원작 책이 토니와 수잔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좋아서 원작 소설도 좀 궁금하다 해서 그때 소설을 봤었는데 물론 소설도 좋은 작품이었지만 톰 포드가 연출을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녹터널 애니멀스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작품이 독서로 복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생각난 건데 그 원작까지는 아닌데 박찬욱 감독님 박쥐가 모티브가 테레즈 라켄이라는 프랑스 맞아요. 소설인데 그 작품도 소설도 엄청 좋은데 어쨌든 현대화와 한국화를 한 거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엄청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워낙 또 박쥐도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좀 처음에는 좀 당황하셨지만 또 이렇게 줄줄이 후두둑 나오는 걸 보니 근데 이 후두둑이 집에서 들으면은 진짜 후두둑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 아니 저희가 만나서 얘기할 때 자꾸 얘기를 이런 걸 좀 미리 물어봐 주세요. 자꾸 쓸데없는 지금 뭔가 군원님을 포함해서 들으시는 선배님들 중에 몇 분이 굉장히 큰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짧게 좀 변명을 해드리자면요. 예컨대 저희 방송은 그냥 재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왜냐면 저도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 몰랐고 몰랐으니까. 그쵸. 아니 이게 다 행운의 카자님이 쏘아 올린 어떤 기타 리프에 저희가 살짝 올라타서 변주를 주고 드럼을 치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펫 불고 저희 방송 재즈예요. 대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걱정하셨던 것보다는 또 선방해주신 우리 재즈 피아니스트 군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재즈를 시작하게 도와주신 행운의 카자르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저희는 올해 저희의 마지막 영화죠. 현빈 배우 주연의 우민호 감독님 신작 하얼빈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대망의 올해 마지막 과제입니다. 우민호 감독님의 신작이고요. 현빈 배우 주연의 안중근 이야기를 다루는 무려 이토 히로부미 저격 시점을 다루는 영화 하얼빈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가 낀 연말 연시쯤에 뭐 할리우드 영화든 국산 영화든 텐트폴 영화들이 이제 크게 들어오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얼빈도 이제 규모가 꽤 큰 영화죠. 제작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저에게 BP 포함인지 모르겠는데 300억이라고 언론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300억이면 대략 손익분기가 한 600 넘을 거예요. 네. 650만 분 정도는 봐주셔야 그래도 조금 이제 흑자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규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CJ 입장에서도 그렇고 감독님인 우민호 감독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여러모로 사활을 걸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안중근 의사 또는 안중근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도 그렇고 그렇죠. 네. 게다가 영웅이라는 제목의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끈 뮤지컬로 계속 이제 상연이 되었고 특히나 최근에 개봉하기도 했고. 그렇죠. 영화로 2년 2년 전에 전. 또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선보여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 하얼빈이라는 작품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조금 애매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제작진 분들도 그거를 알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별화를 나름 시도하신 것 같은데 과연 그 결과물은 어땠을지 하얼빈에 대한 군원님의 간단한 인상 비평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저도 고증 관련된 영화들을 했었어가지고 그 실제 네네. 영화 일을 일을 할 하시면서 예. 이 제작진들이 꽤 많이 고민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마케팅에서 안중근 장군으로 표기한 것도 있고 안중근 의사로 표기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헷갈리더라고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저도 잘 모르고 저는 의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뭐 의사지만 장군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찾아보니까 의사라고 불러왔는데 국가보훈처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군대 쪽에서 이제 육군 쪽 주도적으로 이제 장군이라는 호칭을 쓰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국방부랑 국가보훈처 안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각자의 논리는 있어요. 이제 국방부에서는 어쨌든 정당한 권위를 갖고 있는 군인이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참모중장이잖아요. 직함 자체가. 그래서 장군인 거를 부각하는 것 같고, 왜냐면 이순신도 장군이니까. 근데 이제 보훈처 입장에서는 장군은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의사라는 그의 약간 뜻을 더 살려야 되지 않냐라는 포인트를 두고 이제 각자의 의견이 맞는 둘 다 맞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은 언론에서 의사라고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안중근 의사라고 뭐 배영명을 안중근 또는 안중근 의사라고 말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장군도 존중하나 의사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제가 장군이라고 불러서 밸런스를 맞추든지 네네. 하겠습니다. 그럼요. 뭐 둘 다 나름의 좋은 뜻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둘 다 일리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안중근 군원님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이제 주인공인 작품 하얼빈 어떠셨는지 좀 간단하게. 너무 어려운 영화였을 것 같아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사실에 최근 비교작에 너무 영화 외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작품인데 물론 이 영화의 기획이 영웅보다 먼저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리고 동명의 김은 작가의 소설도 있고 이 작품을 두고 너무 경쟁 상대가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집중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잘 만드셨겠지만 제 기호입니다. 그래서 제 인상 비평은 저는 빨리 보고 싶었어요. 이 영화를 타인의 평가가 스며들기 전에 절여들기 전에 보고 싶었어요. 가장 순백의 상태로. 네네. 그래서 좀 덜 스며드셨나요? 네네. 완전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보고 나서 시네21 평론가 분들 평을 봤었는데 좀 달라요 저랑은.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잘 버무려지지 않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쉬움이 일정 부분 있는 영화다. 네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건 오늘 제 발언들이 마치 매국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나 네. 매국은 아니고 네네네. 영화의 아쉬움을 다룬다 정도로만 생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영화라는 게 예술 작품임과 동시에 돈을 주고 그 가치를 사는 상품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돈을 주고 저희가 영화를 봤는데 그 소비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당한 비판이 아닐까. 근데 오늘 자꾸 결제하면은 진상짓을 해도 아니 저기요. 선배님들 그 팟빵 후원을 해주시고 상현 씨에 대한 욕을 마구 투어해 주시면 그 역으로 얘기하면 선배님들 욕하고 싶으세요? 후원금 내세요. 돈으로 맞아도 된다 이겁니까? 쌍욕하고 싶으시면 후원금 많이 내시고. 농담입니다. 어쨌든 잠깐 농담으로 빠졌는데,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또는 안중근 장군에 대한 어떤 특히 당시 독립투사들에 대한 존경심은 논외로 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아쉽게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도 하얼빈 영화가 마냥 좋게 느껴지진 않았고 사실 영화 외적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이 품고 있는 함의나 분위기가 현 대한민국 정세나 시점이랑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흥행면에서는 좀 더 관객분들이 호응해 주실지 모르겠으나 그냥 제 개인의 평가로서는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소재 그리고 좋은 캐스팅, 좋은 스태프들, 큰 예산 이런 것들이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버무려지지 못했다. 너무 재료들이 아깝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평론가분들의 평가보다는 조금 박하게 본 게 사실인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좀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안중근 의사가 2등 방문이라고 이제 한국식으로는 조선식으로는 불렸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했고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서도 배웠고 이후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주신 뭐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봐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얼빈도 그 저격 순간, 그 거사 순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거사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전 모의 단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가져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면 이미 안중근은 다른 독립투사 동료들에게 뭐랄까요? 약간 좀 홀대받고 있다? 왜냐면은 안중근 의사가 바로 직전에 벌어졌던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전쟁 포로로 잡혀있던 상대 측 그 일본 제국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그 주동 그 뭐 장군? 박훈 배우가 연기하는 모리 다스오라는 지휘관이 있어요. 이제 적이죠. 근데 이 모리 다스오가 전쟁 포로라는 이유로 죽이면 안 되고 처자식이 있는 남자니까 살려 보내주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중근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동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얘를 지금 우리가 살려보내면 얘가 더 많은 수의 병력들을 이끌고 우리를 치러 올 텐데 너 제정신이냐 이러는데 결국은 안중근이 그냥 보내줘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동료들의 어떤
말처럼 걱정처럼 결국에 모리다스오가 더 큰 지원 병력을 데려와서 대부분의 독립투사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살아남은 독립투사들 입장에서는 왜 모리다스오를 살려보내서 우리를 다 이렇게 망쳐놨냐, 왜 전우들을 다 그렇게 죽게 만들었냐라고 안중근을 탓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안중근 의사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영웅이지만 자명한 영웅이지만 극중 상황상에서는 좀 내적 갈등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안중근 의사가 주위의 다른 독립투사들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고 또 중간에 보면은 폭약이 많이 필요해서 그 폭약을 구하러 어딘가로 갔다 오는 그런 장면도 있고 중간에 또 자신을 쫓는 모리다스오의 기습을 받아서 또 많은 동료들을 잃게 되는 그런 짧은 액션 장면, 추격 장면도 존재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거사가 일어나는 장소죠. 하얼빈역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귀결되게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일단 가장 큰 기대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래도 그나마 좀 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 작품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뜨는 게 말씀하신 안중근 의사가 얼어붙은 강을 건넌 이미지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포스터에도 있고 예고편에도 있죠. 있고. 근데 진짜 그 그림이 미쳤어요. 맞아요. 그림이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품게 되는 거죠. 약간 영화의 방향과는 다르지만 저는 굉장히 추워 보이잖아요, 장면들이. 그래서 약간 혼자는 레버넌트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은 이제 영웅을 봐도 이제 어쨌든 혼자 눈길을 걷는 거는 안중근 의사를 상징할 때 굉장히 중요 포인트이고 또 썼을 테니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저는 진짜 그 레버넌트가 정말 추워 보이거든요, 영화가. 그 디카프리오 나왔던. 네. 그래서 그런 절절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러진 않죠. 저기 좋은 거 얘기하는 거 맞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좋은 거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좋은 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아니 그래도 때리기 전에 조금 이제 당근은 아니, 주자 근데 이거예요. 저는 이 영화의 미덕이 어쨌든 그림에 대한 집중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미장센과 네네. 어떤 화면 요소. 근데 이제 역으로 또 아쉬운 게 그 미장센이 너무 돋보여서 감정을 모르겠어요. 인물들의 감정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뻔하게 촬영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눈길을 걷고 있으면 눈길을 걷는 사람의 표정이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물론 나오지만 굉장히 많이 생략돼 있고 어둠 속에서 이들이 고민에 빠지는 콘트라스트가 강한 샷이 나오지만 또 이들의 얼굴은 또 크게 안 나오거든요, 영화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돼 있지만 물론 알아요. 지레 아는 이야기니까 어떤 고뇌를 하겠지. 근데도 또 특히 안중근 의사 역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외로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요, 많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샷들이 많이 생략돼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저는. 그렇죠. 왜냐면은 적들에게도 쫓기고 있고 심지어는 아군 아군에게도 내에서도 의심을 받고 있고. 신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저 인물의 어떤 심리, 기분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무게감이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무게감과 더불어 어쨌든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한 인물의 감정은 빠르게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현 씨가 이야기를 설명하실 때도 사실 이 영화가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이 기간으로 굉장히 길지만 영화적으로 포인트들만 찝으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얼빈 체가구역으로 한번 꼬았다가 하얼빈에서 일을 마친다가 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도 그렇고 영웅도 그렇고 이 영화를 이 영화를 영화화한 작품, 이 이야기를 영화화한 작품들은 다 허구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어쨌든 러닝타임이나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선 역사적 인물만으로는 왜냐면 독백으로 영화를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좀 더 드라마틱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다 집어넣은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견은 없긴 해요. 물론 장단은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궁금한 건 안중근이라는 그 인물 자체인데 자꾸 안중근에 대한 마음을 다른 인물로 대리 설명을 받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안중근과 대척점에 있는 이창섭으로 나오는 이동욱 배우의 설명이나 표현으로 그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평화적인 사상이라든지 그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라든지 최재형 역의 유재명 네. 배우가 안중근이 고민에 빠졌을 때 되게 다독이면서 설명을 하면서 저희한테 설명을 대신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들이 오히려 이제 영웅이 자꾸 영웅 이야기 드려 죄송합니다. 윤재균 감독님의 영웅. 네네. 영웅이 개봉 당시에는 약간 유치하고 직접적인 왜냐면 뮤지컬을 영화화했기 때문에 그런 평을 많이 받았으나 오히려 주인공이 자기 할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윤재균 감독님의 영웅이랑요 이 우민호 감독님의 하얼빈을 믹서기에 넣고 섞어가지고 평균치의 영화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매우 어렵죠. 완전 대척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감정 과잉이고 하나는 너무 표현을 안 한 너무 내색을 안 해. 건조해요. 너무 건조해요. 너무 드라이하고 내색을 안 하니까 중간 어딘가에 조금 적당히 말 잘하면서 눈치 있게 치고 빠지는 친구가 하나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안중근이 당연히 그 당시에 사람 냄새 나기 어려운 사람이었겠죠. 근데 아무 냄새가 안 나요. 결국 사람 냄새를 한 가닥은 쥐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쵸. 저희도 인물을 사랑해야 될 공감해야 될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일단 이 영화에서 안중근이 그 아까 말씀하신 포로를 살려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거를 만국 공법을 따라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쟁 포로를 네. 살리는 규약을 지킴으로써 이제 동료들한테 신임을 잃는 것까지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주인공이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얻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고귀함도 표현이 되고. 근데 그 다음에 너무 바로 동료들이 다 몰살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그러니까 너무 우리를 이동욱 배우 캐릭터의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맞아. 저도 완전히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왜 살려보냈어? 약간 이런 생각을 솔직히 관객으로서 하게 되잖아요. 영화적으로 보면 진짜로 엄밀히 말해서 주인공이 바람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큰 실수를 큰 실수를 보여줘 버리니까. 그리고 저는 그 실수일지언정 그게 정말 이 인물의 소신으로 보였으면 문제 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영화 중후반부에 기차 씬에서 이제 박정민 배우랑 조호진 배우는 일본어를 다 해서 그 관문을 통과하는데 안중근만 또 일본어를 못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쵸. 그게 또 트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건조하면 우직한 리더로 쫓아갈 수 있는데 건조와 우직한데 자꾸 실수를 해요. 맞아요. 자꾸 실수를 하니까 제가 제가 지금 애국을 하지 못하는 마음에 되게 그러니까 극중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게 불안한 게 제작진들이 어느 정도 역사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고증을 갖고 만들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 안중근 의사께서. 제가 이제 저희 방송하기로 하고 엄청 찾아보긴 했지만 뭐 그런 것까지 찾지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지. 그러니까 주인공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엄청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관객들이 그 주인공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려면 어쨌거나 주인공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줘서 스스로에게 관객들을 감흥시켰어야 돼요.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 작품은 대부분의 캐릭터 모두에게, 특히 그 중에서도 안중근이라는 주인공에게 공감할 여지를 거의 주지 않고 철저히 대상화만 시킨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따라가야 돼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저 사람 하는 거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오긴 했지만 저의 첫 질문은 이 영화의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였잖아요. 맞아요. 죄송해요. 아니요. 이게 되게 잘 이어져 내려온 게 제가 그에 대한 답을 할 건데 이제부터 왜 좋았는지 어디가 좋았는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단점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홍경표 촬영 감독님의 촬영 정말 좋았어요. 실제 로케이션 위주로 많이 촬영을 하신 것 같고 세트 장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압도적인 그 풍광, 비단 그 호수가 언 그 강이 네. 언 그 장면뿐만 아니라 말을 타고 이제 몽골 네 명의 사막을. 주인공이 이제 사막을 막 거의 아라비아의 로렌스인 줄 알았고 그 외에 블라디보스톡 장면, 하얼빈 네. 장면처럼 이제 시내 장면들도 실제 로케이션으로 담으셨다 맞아요. 보니까 라트비아 로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이국적이고 진짜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콘트라스트 강하게 해서 어떤 누아르적 면모로 독립투사들의 일대기를 그린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에 분장, 의상, 소품 다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드는 느낌이 생각이 뭐였냐면 너무 다 만족스럽잖아. 촬영과 조명과 미술과 로케이션과 여러 가지 것들이 제작진도 특히 감독님도 이것들에 심취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군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편집을 잘 안 해요. 이거를 내가 와이드하게 다 보여주고 싶어. 내가 이렇게 멋지게 구현한 화면을 관객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잘 전달해드리고 싶어 라는 마음이었는지 뭔지 한 대화 장면에서도 커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군원님이 말씀해주신 게 정확한 게 지금쯤이면 저 사람 얼굴이 나와서 조금 우리를 감정이입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타이밍에도 그냥 대화를 롱테이크로만 이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대화도 롱테이크로 찍었음에도 재밌을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정말 많은 감독들이 증명해 왔죠. 우디 알렌, 쿠엔틴 타란티노, 홍상수, 리처드 링클레이터 이런 사람들은 말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게 영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작품은 유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득하게 재미를 느끼면서 빠져들어갈 여지가 안 그래도 부족한데 감정적인 접근이 불가하게 편집도 안 해놓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영화가 보통의 영화들이 흑백으로 톤을 빼고 과거의 상이 들어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과거의 상이 재밌어요. 아니 과거의 상이 편집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조진 배우가 스테이크 던져주는 걸 먹는 장면 같은 게 생각해 보면 이 영화에 몇 없는 타이트한 바스트샷으로 맞아. 게다가 거기서 막 카메라가 쭉 들어가지 않나?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직접적인 장면이네라고 느꼈어요. 보면서도 맞아요. 밝고 거기가 제일 감정적이지. 네. 근데 그래서 이런 순간을 분명히 안중근한테 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폭격을 당해서 죽은 동료들을 봤을 때도 그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마적이 되어버린 그 자기의 어쨌든 의병 선배를 바라봤을 때도 딱히 무너지는 없지. 없어요. 그리고 폭탄으로 처음에 의거를 하려다가 폭탄들을 날려버려도 없죠. 그러려니 하고 가지. 그리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얼빈 역에서 공부인과 떠날 때도 너무 아쉽더라. 그게 없어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희가 삼류라서 그 뽕을 원하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한 맛이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비슷한 시기에 독립투사들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지만 완전 반대의 분위기가 최동원 감독님의 암살이잖아요. 네. 그 작품은 물론 이제 뒤에 가서는 되게 진중해지고 엄청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긴 하지만 어떤 발랄한 활극의 분위기가 가끔씩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암살에 비해서 하얼빈이 액션 장면이 너무 없고 적어서 너네가 지루하다고 하는 건데 니네 그 다른 영화인데 뭐 그런 걸 비교하냐? 그거 너무 짜치지 않아? 너무 유치하지 않아? 액션이 무조건 많고 뭐 그래야 재밌는 영화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액션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하나도 없어도 되는데 대화를 좀 재밌게 찍었으면 하는 마음인 거지. 너 해리포터도 안 본 게 무슨 지금 제발 다짐육으로 좀만 썰어주시면 너무 통구이해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몰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몰입을 하기에 미장센과 음악만으로는 힘들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유튜브 쇼츠에 절여진 사람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생각을 계속 의심했어요. 저를 계속 의심했어요. 계속 자기 검열. 나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나? 어느새 나 이제 더 이상 안티 시네마가 된 건가? 약간 저 자신을 의심했는데 진짜 고민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무빙과 의도가 있는 샷인 건 이해하지만 네. 그게 엄청 많아요. 그런 씬들이 조금 줄어들어야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체 톤이라기에는 너무 이야기를 2시간 동안 힘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맞아요. 저는 대표적인 예시를 그 오프닝 전투 장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그 독립투사들과 일본 제국 병사들의 첫 전투 장면을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만들고 싶었고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보면 진짜 연기도 좋고 뭐 의상이나 뭐 눈 오는 설경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좋은데 거기서도 롱테이크로 길게 찍으시는 경우가 많고 와이드하게 전투 장면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배웠던 게 샷의 어떤 넓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와이드해지면 와이드해질수록 현실적이고 어떤 약간 건조한 느낌을 준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인물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정 전달에 있어서는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다만 클로즈업처럼 카메라가 인물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약간 현실적이지 못하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클로즈업으로 상대를 보진 않으니까. 해서 비현실적인 느낌을 때때로 자아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감정적인 측면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배우는데 그 전투 장면은 클로즈업이 별로 없고 롱테이크 와이드샷으로 일관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지옥이 있다면 여길까?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힘들게 찍었겠다. 힘들게 찍었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먼저였어요, 사실. 그리고 약간 그 잔인함이 이제 죽음이나 살인이 아니라 뭐 똑같은 곳을 여러 번 내리 찍는다거나 뭔가 의도된 묘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엄청 길거든요, 그 씬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지옥이 초반엔 느껴지는데 결국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처음에 멋있는 액션 씬으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약간 머드 축제처럼 근데 또 그 나중에 싹 닦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싫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화 속 묘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이렇게 굴러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 그런 액션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뻘밭에서 구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찍어야 더 치열한 느낌이 날 것이다라는 느낌이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 같아서 이렇게 힘을 줘야 되나? 이 장면에. 왜냐하면 이 영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액션이 이어서 안 나와요. 맞아요. 아마 규모적으로는 이게 제일 큰 액션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너무 비대한 것 같은 거예요. 앞부분이. 그래서 전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물론 저희가 아직 영화에 대해 할 얘기가 많지만 저는 이 전투를 잘라서 영화의 앞뒤에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편집 어떤 플롯을 트위스트해서. 네네. 그냥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 죽거나 끝나버린 동료들이잖아요. 흩어져 버리거나 뭐 체포되고 사형당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뽕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쓸 거였으면은 그 지옥이라면 좀 더 클라이맥스에 어떻게든 안배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네네. 그래서 들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액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쟁 영화도 좋아하고. 근데 이런 와이드한 장면으로 몹신을 찍으면요, 군중 액션 씬을 찍으면요, 저는 진짜 통제를 빡세게 하는 액션 영화 전문 감독도 그게 힘들 거라 생각해요. 전문 액션 영화 감독은 아니지만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보면 후반부에 이제 경찰들과 배트맨이 이끄는 경찰들과 베인의 범죄자들이 이제 한바탕 한단 말이죠. 배트맨과 베인만 진지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나머지 뒤는요, 약간 그게 스턴트맨들의 그 허공 주먹질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하얼빈도
아 제가 진짜 안 보고 싶었는데 너무 카메라가 와이드하게 다 보여주니까 그리고 이게 길잖아. 시선 줄 때가 많아.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샷이 기니까 롱테이크로 처음에는 안중근 얼굴을 보다가 뒤쪽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하고 뒤로 살짝 이제 시선을 넘기는 순간 이제 댄스 타임이 보이는 거죠. 그쵸. 원래 그 인기가요처럼 편집 많으면 백댄서 안 보이는데 직캠 보면 이제 가수 보다가 뒤에 백댄서도 좀 보이잖아요. 무대도 더 보게 되고 네. 딱 그 느낌이었어. 아 저는 그렇게 뒤에 액션들까지 사실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액션을 위한 액션이 이 숭고한 의미를 물론 신화산 전투가 더 그랬겠지만 영화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액션을 위한 액션 아닌가. 왜냐면 되게 다 총 들고 먼 거리에 싸우다가 어느 순간 백병전으로 가야겠다 큐가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옥 보여줘야 되니까 맞아. 멀리서 총으로는 에이 별로지. 진짜 지옥도를 보여주려면 칼로 서로 쑤시고 돌로 내려 찍고 어디 총알로 지옥을 보여줘? 약간 원초적인 어떤 액션이 나와야 지옥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꾸 매국을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진짜 사랑하는데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실제 당시 그 전투가 어떤 양상을 띄었는지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전략 전문가나 군사학자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총으로 계속 맞서는 것보다 달려나가서 백병전을 시도하는 게 낫다가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냥 관객으로서 영화를 볼 때는 아니 왜 지금 되게 유리하게 다 포복해서 기습을 하고 있는데 기습을 이렇게 둘러쌌잖아요. 적을. 그러면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 최대한 버티다가 총이 조금 더 안 좋다고 말은 해요. 우리 총이 좀 안 좋다고. 실사거리가 좀 떨어지나? 근데 또 생각난 게 안중근이 여기서 되게 혼자 먼저 쏘고 그쪽으로 자기 쪽으로 좀 유인하겠다. 유도를 하고 그 사이에 공격하라 하거든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약간 여기서는 안중근이라고 할게요. 그냥 배역으로. 네네. 안중근이 신호탄을 쏘듯이 그냥 몇 명 쏘고 이미 옆에 쏘면 다 싸우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안중근은 되게 삥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또 주인공이 잘못된 전략을 짠 것 같은. 좀 그래요. 네. 좀 그 장면 생각해 보면 군사학적으로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아까 말 나와서 말인데 다크나이트 라이즈도 분명히 그 범죄자들이 기관총을 갖고 있거든요, 걔네. 근데 주인공 측 경찰들이 이제 달려들어요. 근데 그 경찰들도 웃겨. 총 든 사람한테 달려들거든요. 뛰어서 한 200m 질주해가지고. 근데 그 총 들고 있던 범죄자들도 경찰들이 다가오니까 총을 내려놓고 주먹질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뭔가 이 그림과 메시지를 위해서 현실감을 싹 빼버리는 느낌? 저는 딱 하얼빈 첫 장면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진짜 현실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약간의 조롱을 하긴 했지만 그 너무 의도된 액션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을 여기선 뺐었어야 뒤에가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안중근이 되게 대단한 총잡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뭐 자네일지라도 뭐 이등방문을 거기에서 저격하긴 어려워. 폭약을 구하자. 그래서 폭약을 구하는 걸로 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중근이 얼마나 대단히 잘 쏘는 사람인지 정도는 보여줬어야 된다 생각. 물론 이게 너무 문법적이고 너무 짜치지만 좀 도식적이지만 왜냐하면 실제로 안중근은 7발을 쏴서 3발인가 4발을 이토요일을 맞추고 나머지도 다른 관료들을 맞췄대요. 실제로. 네, 이것도 그냥 대충 조사한 거라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찾아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일본에서 주장하는 건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테러리스트처럼 막 쐈는데 난사했다. 아무나 걷어 맞추다가 이토요일범이 맞았다. 어. 인데 그거는 되게 나쁜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는 확실히 대한 독립을 위해서 타겟팅을 해서 이토요일범이를 죽이러 간 거였는데 그냥 총기 난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네. 네,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한 거였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반대로 이렇게 총을 잘 쏘고 맞추고다를 물론 그거를 하얼빈 역에서 보여줄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 다른 무수한 전투 장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한두 개쯤 있었으면, 왜냐면 역사적으로 실제로 총을 잘 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더욱 확실한 의도를 갖고 이토 히로부미를 쐈다라는 게 또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폭탄이 없을 줄, 왜냐면 폭탄 없으면 우리 거사 망해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탄 없어지니까 쏘겠소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진행시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그 폭탄 구하러 가는 장면도 좀 웃기잖아요. 아라비아 로렌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아라비아 로렌스가 떠오를 정도로 멋졌어요 촬영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이 이야기에 필요한 장면이었나는 조금 논외인 것 같다. 근데 제가 아까 상현 씨가 좋은 소재라고 이 작품을 설명했지만 저는 사실 좋은 소재인지 모르겠어요. 오. 아까도 되게 이야기가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짧으니까 가상의 것을 넣어야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쨌든 액션 영화의 포지션을 취하긴 해야 되니까 다큐멘터리 또는 정말 인물 전기적인 이야기를 만든다면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달리는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분량이 안 되다 보니까 영웅에서는 어머니랑 그 가상의 김고은 캐릭터를 만든 거 집어넣은 거고, 여기서는 이제 공부인과 조우진 배우 역할을, 전예빈 배우랑 조우진 배우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리 역할도 가상이라고 하고요. 근데 모리 역할 같은 경우는 뭐 강력한 안타고니스트가 필요하니까 기차에 타고 있는 릴리 프랭키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행동대장이 필요했다는 의미로 저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공부인 역할의 롤이 폭탄 구하기인데 맞아요. 그 폭탄 구하기 시퀀스가 사실은 긴박감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냥 우리 이런 것도 찍었다 보여주마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뭐 의병이 마적이 된 사연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안중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뭐 동기를 불러일으킨다거나 그가 뭐 포기하려고 할 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폭탄을 구하러 간 거였고, 공부인과의 물론 사별한 남편의 서사가 있긴 하지만 뭐 이거는 정말 곁다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밀정 파트가, 누가 밀정인지에 대한 파트가 저는 진짜 곱씹을수록 별로였어요. 저는 사실 그거 망했다고 생각해요. 외국 넣으세요?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 이게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을 시도한 거잖아요. 그럼 마피아 게임의 묘미는 누가 마피아일까? 누가 스파일까? 이거를 모르게 해야 관객들도 그 재미를 느끼는 건데, 이 작품은 너무 노골적으로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한테 쟤가 마피아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관객은 역으로 너무 박정민은 티가 나는데? 옆에 조우진 아니야? 이렇게 돼. 그 고민을 하다가 조우진 배우가 나중에 나 한번 살려줘야 돼. 갑자기 왜? 마피아구나. 시민은 저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뒤가 캥기는 마피아만이 나중에 나 한번 살려줘 라고 한다는 거. 그때 완전히 의심이 깨지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 마피아 게임을 안중근이 하는 게 아니라 박정민한테 위탁해요. 맞아요. 완전히 위탁시켜버려.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공이 배제돼. 그러니까 또 공부인 폭탄 구하러 가는 것처럼 박정민의 마피아 게임이 시작되는. 이 영화 조별과제였네. 근데 발표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대충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영화 저는 요즘 영화일수록 영화가 파편화되고 단편 영화의 교집합 같은 느낌은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묘도 다양한 주인공들이 나와서 각자의 일을 하고, 서울의 봄도 뭐 이태신 전두광이 나오긴 하지만 중간에 오진호라는 완전히 개별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네, 메인 서사와 아예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물론 전체로 봤을 때 주인공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되게 필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쨌든 이야기로 봤을 때 곁다리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들이. 근데 이러한 파편적인 이야기들이 결국은 달리는 열차의 연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안중근의 이 여정에 있어서 폭탄은 필요가 없던 거였고, 맞아. 죽어버린
마적의 동생도 필요가 없던 거였고 마피아가 좋아지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 맞아. 살려주라.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어떻겠소.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마피아가 이제 모리를 해치우는데 이미 안중근과는 별개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미 안중근 의사는 사망한 이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게 너무 나열돼 있는 거 아닌가. 한데 잘 뭉치지 못하고. 최소한 이 신경들이 하나씩은 연결돼서 뭔가 이 짜릿하게 퍼즐이 맞춰지는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호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 포인트들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다 그냥 개별적으로 솔로 활동만. 그리고 그 마피아 게임 결국 그러니까 마피아가 잡든 못 잡든 암살에 성공할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 기차에서 기차 이렇게 약간 커브를 돌면서 얼굴 보일랑말랑 하다가 보인다 하는 컷이 진짜 길거든요. 진짜 길고 진짜 교차도 많아. 근데 이 영화 담백하게 가다가 마피아 게임 조우진 배우 쪽만 가면은 왜 이렇게 기교가 많이 들어가죠? 나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장면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영화를 뭔가 쭉 만들어 가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안중근 의사를 다루고 싶은 욕망도 분명히 감독님이나 제작진들께 있었겠지만 그 기차 장면 워낙 또 지금 영화계에 계신 분들은 고전 영화에 대한 탐미가 강하신 분들이 많고 기차 같은 경우에 진짜 고전 영화에서 많이 사용됐던 오브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부분을 구현하고 싶은 욕망으로 뭔가 이 영화가 시작된 것 같기도 하다. 왜 그걸 느꼈냐면 똑같이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장르는 물론 다르지만 김지훈 감독님의 놈놈놈에서도 기차가 되게 인상적으로 나왔고 또 밀정에서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뭐 암살도 비슷하게 잠깐 나오고. 그리고 뭐 그때 그 시대에 상징하는 그치. 뭐 그건 맞는데 너무 이게 최근에 비슷한 영화들에서 비슷한 오브제로 로케이션으로 반복이 되니까 게다가 이 작품에서도 기차를 꽤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이게 다 개별적으로 별로 재미가 없는데 왜 계속 담고 있지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었다. 아마 이 장면을 만들고 싶으셔서 이 영화를 시작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저는 그 보일락말락 장면은 별로 재미가 솔직히 없었어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마피아 누군지 다 아는 상태고 그냥 거기서 확신이 될 뿐이고. 그리고 그 마피아를 몰랐더라도 기대가 안 돼요. 그 애초에 그 설정이 그렇게 이 대세에 지장이 없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뭐 마피아가 누구였든 간에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죽을 게 자명하기 때문에 모리다스 얘기를 잠깐 해보면 네. 이토 히로부미라는 캐릭터를 릴리 프랭키라는 정말 대단한 배우가 연기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앉아서 대화만 하다가 바둑판 한번 탁 치고 마지막에 일어나자마자 총 맞고 죽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조금 행동대장격의 네. 안타고니스트 악당이 필요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리다소를 만든 건데 어떠셨는지. 약간 너무 안중근 사생팬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그 일본인들이 맨날 얘기하는 무슨 사무라이 정신을 긁었거나 그러니까 뭐 살려주는 행동이 조금 더 그에게 느끼기에 모욕적인 빈정상했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묘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맞아. 거기서도 클로즈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옆에 사람 탕 죽고 오히려 그때는 이동욱 배우랑 안중근의 갈등이지 이 모리를 살린다가 굉장히 큰 힘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맞아요. 왜 살리는 거야로 내분이 일어나는 안중근의 그 갈등이 시작으로 장면이 쓰이기 때문에 모리가 안중근이 그 얼굴에 칼빵을 낸 건 아니잖아요. 모리에게. 네.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인물들은 칼빵을 당한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흉터를 남기다니. 칼빵 낸 사람 이제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게 보통의 저희가 너무 전형적이라. 아니, 뻔하긴 하지만 그게 사람 심리인 걸 어떻게? 근데 이제 거기서 생명의 의미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기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 계기가 느껴지는 게 영화에서 알려준 게 아니라 내 영화적 경험으로 그러겠거니 이해해주고 보는 것 같아요. 그치. 나는 처음에 얘가 막 안중근을 찾아다니고 집착할 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개 같은 사무라이 정신 다 빼고 엄청 적으로 만난 건데 이 사람이 이상주의인지 뭔지 때문에 나를 살려줬어. 모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궁금함이 들 수 있잖아. 이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이지? 왜 나를 살렸어? 궁금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집착인 줄 알았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세련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쵸. 얘가 마지막에 안중근을 잡든 뭐 안중근과 대면하든 할 때도 말해봐. 그때 왜 날 살렸냐. 그러니까 뭐 이런 안중근을 쏠 수 있음에도 그때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본 시리즈 마지막에 제이슨 본이 뛰어내리기 전에 그를 쫓던 암살자가 못 쏘잖아요. 서로 같은 처지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 그냥 내가 죽일 거야. 약간 이런 조금 단순하고 일단 누구든 잡으면 안중근은 어디에 있나. 이게 내가 죽일 거야. 그냥 1차원적인 좀 1차원적인 악역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아쉽냐면 이토 히로부미야말로 진짜 1차원적인 악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앉아서 입을 턴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액션 영화 속 악당 같지 않긴 한데 그냥 단순한 캐릭터잖아. 그러니까 겉과 속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그 인물이라고. 상징이죠 사실은. 이게 악의 상징으로 악의 상징이자 어쨌든 그냥 안중근과 독립투사들한테 타겟 역할만 하죠. 그렇죠. 그냥 이토 히로부미는요. 그 실제 역사 속에서는 물론 진짜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냥 고질라 영화의 고질라나 좀비 영화의 좀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재난 영화의 지진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쓰나미 그냥 결국에는 죽을 사람 그냥 이 정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리다스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제가 원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캐릭터가 해냈냐? 못 해낸 것 같고 그 자체의 매력도 없거니와 왜 맞아요. 안중근을 쫓아다니는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진짜 최악은 결말이 최후가 제가 모리다스 오면 그렇게 혼자 안 갔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상식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모욕감을 주고 뭐 개패듯이 복날 개패듯이 팼던 사람인데 아직도 자신에게 충성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혼자 가서 죽음을 맞는다는 게 아니 그리고 그 실패한 밀정을 재활용한다는 게 너무 바보 같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이미 다 드러난 마피아를 왜 또 마피아로 기용을 해? 그 저희끼리 마피아 할 때도 2연타 마피아는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마피아여도 시민 입장에서도 에이 설마 또 했겠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의아해 결말이 최후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밀정을 살려줬으면 그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쓰려고 했는데 못 쓰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원래 일본에서 수감 기간 동안 쓰고 사용을 하겠다고 집필 시간 주겠다고 했는데 이토 히로부미 죽은 1년 뒤에 사용을 집행해요. 네. 같은 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살려준 밀정이 동양평화론은 아닐지언정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하고자 했던 뭐 포로를 살려준다거나 조금 더 대의적인 일을 했으면 그래도 의미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박정민 배우가 해도 되는 거란 말이죠. 맞아요. 물론 하진 못하겠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밀정으로 만나서 못하겠지. 그 나란히 이제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이거는 못하겠지만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암살이 그냥 오락영화로 평가받지 않는 이유가 재밌게 가다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결국은 몰랐으니까. 결국은 몇십 년 전에 받았던 임무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아무리 오락영화였지만 투사들의 그 행동에 대한 진지함과 엄숙함을 깊이를 보여주면서 끝내잖아요.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도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톤 자체는. 그쵸. 근데 그러기에는 엉성한 거예요. 의미나 행동이나 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이 영화 엔딩이 전 좀 다 아쉬웠는데 되게 사실적인 로케이션, 세트, 자연환경에서 찍다가 안중근 의사가 되게 키라이트 하나 있는 조명이요. 형무소 장면에서 되게 이제 엄청 기존과 다르게 짧은 씬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자막
처리하고 끝나잖아요, 영화가. 이래도 되나?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뭐 그렇다고 무슨 제가 거기서 갑자기 역사 교육을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여주거나. 물론 제가 여기서 무슨 법정씬 같은 거를 그 유명한 법정씬 같은 걸 해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왜 우리가 왜 그가 그렇게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봤으면 조금 더 친절해줘도 됐을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까진 기대했어요. 데드맨 워킹처럼 그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그 복도를 걷는 길 같은 거에서의 이제 안중근 의사 표정을 잘 보여줬으면 뭔가 남다른 느낌이 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뭔가 서둘러 결말을 낸 느낌? 맞아, 결말이 좀 서둘러요. 어. 근데 이 영화는 러닝타임도 긴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할 거 다 해놓고 갑자기 호로록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보여줘도 됐을 텐데. 저는 그리고 사실 이토 히로부미 암살 그 상황 자체도 그러니까 그 사건의 그 거사의 위대함 이런 거는 차치하고 역사 속 위대함은 차치하고 관객으로서 그 장면을 어떻게 구현할까가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되게 그것도 거기서도 엄청 건조하고 직부감으로만 이제 그 모든 행위를 다 묘사하잖아요. 그쵸. 군중 속에 숨어 있다가 직부감이 탁 나오자마자 튀어나와서 죽이고 코레아 우라 하고 잡혀가서 나가는 것까지 롱테이크로 그걸 또 직부감으로 담아내는데 의도가 잘 안 읽혔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직부감과 적은 전컷이 러시아 군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안중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고속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됐죠. 그리고 길어요. 그런데 그래서 러시아 군인이 안중근이 3-4걸음 나올 때까지 그냥 사열에 있는 사람이 그냥 서 있어. 맞아. 나는 심지어 그 방금 말씀하신 옆으로 그 도열에 있는 러시아 군사들 뒤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옆으로 이제 걸어가잖아. 네. 그때도 그 첫 전투 장면이랑 비슷하게 샷이 기니까 러시아 군인들 표정을 내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쵸. 서프라이즈가 되죠. 너무 서프라이즈 같더라. 맞아, 나 사실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못 하고 있었거든요. 물꼬를 터줘서 고마워요. 저도 이 키워드가 계속 입에 있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서프라이즈가 오히려 위대한 것일 수도 있다. 모든 작품의 기본이 돼버린 해외 로케이션 또는 해외 인물들이 다수 출연하면 서프라이즈부터 이겨야 돼. 근데 은근히 기준 컷이 높아 그거. 서양인들 나올 때 특히 심해져요 그게. 서양이 보조 출연자들이 많아질 때 진짜 위험해요. 아 맞아요. 특히 요즘 그 극장 가시는 주력 관객층 분들 20대 후반부터 뭐 30대 40대 분들은 저희랑 같이 서프라이즈를 보면서 자라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더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막 외국인들 있고 막 그런데 거기에 자막으로 하얼빈 그 블라디보스토크 안가이 자막 딱 나오면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막들도 너무 많고. 맞아. 갑자기 빨간 글자로 그런데 나와도 할 말 없을 것 같아. 아 그거 너무 하셨습니다. 아 그래?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갑자기 선그으시네요. 거기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영화로 하얼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어떤 영화를 보기 전 품었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다소 저희가 좀 융단 폭격을 한 게 아닌가. 아 근데 웰메이드예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다 화내셔놓고 갑자기 반창고를 붙이려고 하시면 그러니까 저의 영린을 건드리는 지점들에 제가 분개했는데 그게 좀 길었고. 네. 그러니까 영화도 좋은 부분이 있다.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얼빈은 우리 군원님께 얼마나 좋은 영화였는지 이제 등급 평가 들으면 딱 진단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얼빈에 대한 군원님의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 부탁드립니다. 일단 등급 평가 먼저 하겠습니다. 등급 평가는 한숨까지 지금 치는 건가요? 등급 평가로? 하나의 시퀀스로 봐야 되나요? 롱테이크로 봐주세요. 오케이. 등급 평가는
C 플러스 하겠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 줄 평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해서 C 플러스를 분명히 웰메이드라고 하셨는데 웰메이드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이 웰메이드를 망친 자 음.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구인가? 누구냐 이 말이야. 저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줄 평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신과 심취 이렇게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멋진 촬영분에 감히 편집을 할 수 없어 많이 참으셨던 게 아닌가. 그게 패착으로 연결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등급평가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 C풀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그래도 의의를 갖는 거는 아이맥스 포맷으로 촬영을 했잖아요. 아리 알렉사로. 그래서 자르기 아쉬웠을 수도. 또 좋은 카메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 63 빌딩 가면 대자연 보여주는 네. 다큐멘터리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길게 봐야 그림이 보이니까. 그건 다큐멘터리잖아요. 이게 그 말이 또 떠오릅니다. 옛 어른들이 하셨던 말. 아끼다 똥 된다. 너무 좋은 카메라로 찍어서 너무 그 쇼트들을 나 이거 못 잘라 이렇게 하다가 편집을 아끼다가 가위를 아끼다가 이렇게 되지 않아. 물론 영화가 똥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행여나 저희 선배님들 중에는 저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말씀드리면 저희는 영화 외로 안중근 의사와 여러 독립투사 분들을 진짜 존경하고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영화에 대한 비판은 영화에 대한 비판일 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얼빈 2개의 C 플러스로 장대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나와서 입 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군원님. 어쨌든 마지막 방송인데 좀 이제 저 마지막 방송인가요? 아니 올해 마지막 방송이요. 저의 경솔했던 발언들이 마지막 방송으로 이어진다면 선배님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우리 군원님과 함께해서 저도 굉장히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요. 부디 선배님들도 좀 즐거이 즐겨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바람을 또 해봅니다. 어쨌든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 방송 꾸준히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군원님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이제 내년이겠네요. 내년에 한번 또 목소리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그랬듯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